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집값에 정권에 사활을 걸었다 싶을 만큼 전폭적이고도 강력한 부동산 대책. 이 대책들을 실현시킬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를 빠르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퇴장과 불참으로 일관하면서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그러든 말든 여당은 다음 주 화요일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모두를 반드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의 세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로 높이고 단기 거래 시 양도세 부담과 법인의 양도세 추가 세율도 올리는 내용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토론 후 이들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야당의 불참 속에 역시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월세 거래 후 30일 안에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대폭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 3법의 나머지 두 법안도 오늘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기본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전월세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이 전월세 3법도 꼭 좀 처리해 줍사 하는 부탁에 통합당은 반대 의견을 무시한 의회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차 무시이자 의회 독재입니다. 이렇게 졸속 처리된 법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다음 달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법안으로 이게 보완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말만 던지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그런 정부 여당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해서 당초 이번 주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던 정부 여당은 다음 주 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처리된 후 공급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로켓 발사엔 연료가 필요하겠죠. 이 연료가 액체보다 고체가 압도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남들은 다 갖고 있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우주 로켓, 이른바 발사체를 미국이 허락을 안 해줘 연구조차 못했는데 이 제한이 40여 년 만에 풀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보 독립에 한 발 더 다가갔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를 이정신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은 물론 유럽과 인도까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액체 연료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연료 주입 시간도 필요 없고 연료 탱크 부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일본 다 만드는 고체 연료 로켓을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연구 개발조차 못하게 제약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청와대가 백악관과 협의 끝에 개정했습니다.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은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됩니다. 우선 국내 민간 우주 산업의 성장은 물론 우주 발사체 연구 개발의 폭이 넓어질 걸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청와대는 한반도 상공 500km에서 2000km 사이 저궤도에 군사용 정찰 위성을 띄울 수 있는 발사체 개발도 활발해질 걸로 기대했습니다. 주로 미국에 의존해오던 대북 정찰 위성 정보를 우리 기술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체 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군사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하게 되면 우리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지난주 국방과학연구소를 격려차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기대를 공개적으로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우리 기술로 군사 정보 정찰 위성까지 보유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 지난 1979년 처음 채택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그동안 3차례 개정 끝에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800km로 확대됐고 탄도 중량은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서 방위비를 갈취하려고 한다. 미국 민주당의 표현입니다.
이제 대선을 석 달 남짓 앞두고 우리가 집권하면 동맹국에게 잘하겠다고 약속하는 건데요.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북한을 대하는 방식도 트럼프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줄 민주당의 대선 공약 초안, 워싱턴 박성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사실상 대선 공약집이라 할 민주당의 정강정책 초안입니다. 민주당은 이 문서에서 한반도의 핵 위기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인 한국을 상대로 극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서 갈취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방위비 50% 인상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인식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들이 꿈꾸던 대로 즉 외교적 합의와 상호 방위에 의구심을 심어서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미 관계뿐 아니라 G7 정상회의에 러시아를 초대한 점, 독일에서 상의도 없이 미군을 감축한 점도 예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하면 동맹을 폭력단이 갈취 행위를 하듯 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공정한 분담에 기여하도록 협력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문제는 외교를 통해 풀겠다는 기존 민주당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를 장기적 과제로 명시하고 지속적이고 공조하는 외교를 벌이겠다고 해서 트럼프처럼 정상 간 외교로 서두르기보다는 밑에서부터 절차를 밟는 방식을 시사했습니다. 북한 내 엄청난 인권 침해를 멈추도록 압박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여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 변수로 꼽을 것임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의 진단은 미국이 동맹을 폄하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걸로 요약됩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은 8월 전당대회에서 확정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네, 출근길 곳곳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어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레이더 모습을 보시면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강수대가 위치하면서 중부와 경북 또 전북지방까지 이처럼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레이더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경기 남부와 강원도, 충청도와 전북지방에는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50mm씩 세차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우특보 지역도 갈수록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부와 호남 또 경북 서부 대륙에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기 남부에 이어서 영광과 부안 또 제천에는 호우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이미 밤 사이에 경기도 평택에는 1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집중됐고요. 오산에도 89.5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아직까지는 적은 양을 기록하고 있지만 앞으로 빗줄기가 굵어질 걸로 보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발랐을 때 눈이 따갑거나 시리다면 성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빛을 차단하는 원리에 따라서 화학적 차단제와 물리적 차단제로 나뉩니다. 화학적 차단제는 특정 성분이 자외선을 흡수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피부를 보호하고요. 물리적 차단제는 미세한 돌가루가 거울처럼 빛을 튕겨냅니다. 이 가운데 눈에 자극을 주는 성분은 주로 화학적 차단제에 들어 있습니다. 선크림 성분 표시에 벤조페논3나 옥시벤존, 아보벤존, 에틸핵시 메톡시 신라메이트라고 적혀 있다면 화학적 차단제로 보면 되는데요. 이 성분들이 자외선을 흡수해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눈에 자극을 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눈이 따갑다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자극이 덜한 물리적 차단제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특히 안과 수술을 해서 눈이 예민해졌거나 피부가 약한 어린이는 물리적 차단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용기 겉면 성분 목록에 티타늄 디옥사이드나 산화 아연이라고도 불리는 징크 옥사이드가 포함되어 있다면 물리적 차단제로 보면 됩니다. 다만 물리적 차단제는 자극이 덜한 대신 바르면 피부가 하얗게 되는 백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기름기가 많은 편이라서 화장하기 전에 바르면 피부가 번들거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화학적 차단제는 많이 발라도 피부가 하얘지지 않고 기름기가 적으면서도 부드럽게 발린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성분 표시를 잘 살펴보고 본인 피부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골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